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차입니다. 그 세부 영역별 우수성과 발표 3유형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광주보건대학교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세 개의 학교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광주보건대에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형수 원격평생교육원장 또 평생교육원장님이십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발표는 각 발표자께서 20분간 발표를 하시고 끝나고 바로 10분간 질의응답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원장님 앞으로 모셨고요.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수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추진했던 3유형 사업에 대한 사례와 또 우수 성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추진했던 사업 목표는 TP 기반 보건복지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서 저희 대학에서 추진했던 발전 계획을 토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에서는 스마일 G라고 하는 그런 발전 계획 목표를 수립하였고 그 모델에서 관련된 부분은 L 파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평생교육 부분에서 총 6개의 그런 전략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후진학 사업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그래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체제 구축 사업, 그래서 학년기 중심으로 운영했던 학사 제도를 성인학습자에 맞춰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또 각종 커뮤니티를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사업 이렇게 해서 총 4개 사업을 제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케어 전문가 육성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4개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전략적으로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추진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과제로 보시면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복지 요양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직정 연계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대학이 보건대학이고 또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 프로그램 내용을 약간 보시면 약간 직업교육 중에서 약간 특이성 있는 부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태영 코디네이터, 뭐 케어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또 시니어 뷰티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같은 약간 특이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은 휴먼 케어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세부 과제 프로그램으로서 보험 금융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치과 건강보험의 청구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 행정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행정관리자라든가 또 병원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유아교육 지도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유아 교사라든가 또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푸드 아트 지도자, 또 전래놀이 지도자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 표정 요리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주부라든가 또 재창업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꽃차 소믈리에 교육 과정, 또 카페 디저트 교육 과정, 또 푸드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대학의 특성이 가장 더 잘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보건복지 인력 양성 과정으로 미국 초음파사 취득 과정, 또 근골격계 전문 물리치료사 취득 교육 과정, 또 사회복지사 2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1급으로 상급을 위한 취득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고, 또 헬스케어 교육 과정으로서 통합 구강관리 전문가, 또 청각사 취득 과정, 또 아로마 공방 안전교육 지도사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 후학습 학위취득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가 후진학 손도용 사업이 대부분이 평생 직업교육 또 비학위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진했던 이러한 과정들을 연계시켜서 노적화를 통한 학위취득 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와 연계시켜서 나중에 학습에 대한 누적된 결과를 학위와 취득될 수 있도록 학위취득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련된 과정으로 두 가지 원격 수업 기반 과정, 출석 수업 기반 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원격 수업 기반 과정으로서는 한국어 개원 2급 취득 과정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 과정으로 역시 동일하게 한국어 개원 2급 취득 과정,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다음에 물리치료, 안경광학의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학년기 학생들이 운영했던 학사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에디라고 하는 교육과정 모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운영, 마지막 질관리에 대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고 또 편성된 운영되었던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를 위해서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습자 관리, 그래서 적어도 학습자들이 이 전담 체제 하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고 또 일반 학습자들하고 다르게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 가이드북, 또 상담 제도, 또 별도의 학습 공간 등을 마련하여서 전담 시설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 원격 교육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부분은 이따가 제가 또 성과 사례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원격 교육 센터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부설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서 원격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학습제도 유연화 관련해서 성인 학습자들이 또 대학 내에서 이루었던 그런 학점에 대해서 후에 이 누적화 통해서 학점 인정을 될 수 있는 학점 인정제를 도입을 하였고 또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취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상담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취업 알선에 대한 것을 마지막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 거점센터와 거버넌스 구축된 부분으로서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교육과정 개발부터 또 각종 환경에 대한 구축, 또 실습실에 대한 그런 인프라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을 주로 하였고 또 이 다른 기관과의 그런 인적 교류라든가 콘텐츠 활용 부분을 추진했던 것이 거점센터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에서 142개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각각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로 나누어서 이 협의체별로 학습자에 대한 모집, 또 교육과정 설계, 또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과 공동 참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얻어진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보시는 표와 같이 성과 지표와 자율 지표와 연계성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을 살펴보시면 1차 년도에는 725명을 모집하였고 총 708명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차 년도에는 역시 708명을 모집하였고 574명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2차 년도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강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더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제 보건기관 또 각종 이런 시설 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참여에 대한 유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3차 년도에 보시면 갈목할 만한 인원수에 대한 증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차 년도에는 저희가 원격 평생교육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격 학습자들이 참여자가 늘게 되면서 약 그 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의 학습자들이 모집이 되었고 역시 동일하게 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된 현재까지 학습자 수는 4,803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자, 취업 실적을 살펴보시면 기취업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역시 취업에 대한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신규 취업자로 프로그램의 특성상 의료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의 취업자들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성과 지표 부분에서 보시면 운영 비율은 이 3개 년도 평균 봤을 때 한 110% 정도의 운영을 하였고 모집 대비 참여 비율도 약 120% 정도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수율은 3개 년도 평균 약 91% 정도의 이수율을 보였습니다. 자율 성과 지표로서는 평생 지역교육 질보장이라든가 참여 지수, 역량 강화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동일하게 약 115.7% 정도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표 성과 사례입니다. 이 앞서서 제가 첫 번째 대표 성과 사례로 제시되었던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주 지역에서는 소구청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주 지역에 있는 5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세부 추진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 그다음에 또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보건 의료라든가 또 이러한 요양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인력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주 서구청에서 그래서 이러한 인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또 신규 직업군에 대한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또 교육 과정에 대한 운영을 강주보건대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커뮤니티 케어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이라든가 휴먼 케어 프로그램이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되었던 세부 내역을 보시면 2019년 5월 17일 자문단으로서 제가 위촉이 되었고 서구보건소에서 이 각각의 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각각의 기관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을 하였고 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커뮤니티 케어 이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대한 공적 부분으로서 저희 대학이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2월달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민간 협의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그런 자문과 또 저희 대학에서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은 총 7개의 과정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시니어 뷰티 프로그램, 또 퇴원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요양지도사 양성 과정, 통합사례사 양성 과정, 또 치매 전문가 양성 과정, 사회복지 최고 전문가 교육 과정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참여한 기관으로서는 서구청에 있는 복지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였고 또 전남대학교 병원, 서강병원, 또 제가 장기 요양기관의 기관장, 또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했던 실제 사진들, 또 케어 코디네이터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19년도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반기까지에는 대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9년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집합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줌이라든가 또 LMS 방들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포와 같이 산업체와 전담 교수 참여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과 사례로 이제 원격 기반 평생 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교육 센터에서 머무르지 않고 대학의 부설 기관으로서 원격 평생 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원격 평생 교육원을 개원할 때 제도적인 어떤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인가라든가 또 관할청으로부터 승인, 또 학습 콘텐츠에 대한 개발,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중점은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역시 동일한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1차년도에 20개 과정을 시청했지만 한 과목은 콘텐츠 평가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총 19개 교과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저희 시설 인가증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라든가 또 제도적인 그런 기반을 구축한 결과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원격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총 제가 사회복지 교과목으로 19개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로 또 이러한 학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도 개발하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콘텐츠에 대한 사진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어 교원 2급 취득 과정입니다. 한국어 2급 취득 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그 대학에 해당 학과가 개설이 되거나 아니면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앞서서 2년 정도의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18년도 20년도와 그다음에 21년도에 걸쳐서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 시범 운영을 현재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 사례로서 보시는 것처럼 전래지도사 양성 과정, 아마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각종 게임들 보실 텐데, 그래서 주로 이제 유아교육 기관이라든가 또 보육기관에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래놀이 지도사 양성 과정에 대한 사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이제 미국 한방꽃차 소믈리에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 또 주부가 어떤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과정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예 심리 지도사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이 정신 시설에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월예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치유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직업군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안전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지도사는 우리 국가에 추진하고 있는 8대 안전 사업 중에서 연계된 프로그램으로서 각종 이제 화재라든가 또 지진, 해일 같은 그런 재해로부터의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미국 초음파사 양성 과정으로서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활동하게 될 방사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미국 초음파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별도의 이제 미국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고도화된 기술과 또 전문 인력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기반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카페 디저트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카페에 대한 그런 운영자들이 이런 제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영업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페 디저트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주보건대에 수준되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느낌은 프로그램별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원격 기반 과정과 출석 수업 기반 과정을 이렇게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학습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듣기로는 우리 이형수 원장님께서 질문에 최적화된 분이시라고 우리 단장님께서 질문을 무엇이든지 해주시면 잘 대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원격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개원하면서 한 4개 대학 정도가 저희 대학의 벤치마킹을 좀 왔습니다. 그래서 원격 평생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제 개원에 대한 절차를 비롯해서 또 운영을 학점은행제 말고도 이제 자격증 기반으로 운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대학 차원에서 아마 궁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껏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원격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좀 주춤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마침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원격 평생교육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일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원격 평생교육원을 할 때 국가의 그 진흥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들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원격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인적 요소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요소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원격 기간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어떤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에서는 최소 인원이 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명은 행정 인력이고 그다음에 2명은 이제 교수 설계 부분에 대한 인력이고 2명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 인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콘텐츠 이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산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구성이 7명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적어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과정 운영을 통해서 이제 수강료 수입이 들어와서 또 이러한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마 1차년도 준비하면서는 아마 그 인력 구성에 대한 아마 인건비 부담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기관 평가 인증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원격 교육 기관도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한 부분, 특히 규정 중에서도 이제 적어도 학사 과정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제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칙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또 교학 규정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규정들이 꼼꼼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인프라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라든가 또 기본적인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을 하거나 또 이 만들어진 컨텐츠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로 학습 과목을 만드는 과정들은 아마 좀 어려움이 없었는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제 적어도 15주 차의 과정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차 시당 25분 이상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것보다는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수 목표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학습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육 목표 한 줄을 놓고 오른쪽에 어떤 차시에 편성이 되고 또 교육 목표를 놓고 어느 차시에 편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들이 좀 힘든 과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과목이 떨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러한 목표를 추진했지만 사용되는 용어가 현대 시점에 맞춰서 되어 있는지 또 기존에 개발되었던 것들이 어떤 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과목 자체가 드롭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개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자에 대한 모집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학습 과정에 대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학습자가 모집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사실은 고민했는데 현재 학점은행제로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확실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영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보건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복지 부분에 포커스가 좀 되어 있고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계속 이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부분에서는 이제 미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가 계속 2년 동안 준비했던 한국어 2급 양성 과정 쪽으로 향후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격평생교육원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또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장 강점 분야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우리 이형수 원장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채현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대학 혁신성과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김채영 교수입니다. 부산 직업교육거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류형 후진학 선도형 사업 우수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 사업의 전반적인 소개, 시창업 우수 사례, 후진학 우수 사례,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우수 사례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산 직업교육 거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 후진학 선도형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산 직업교육 거점센터에서는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산업계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운영이라는 핵심 전략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 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성과 지표와 자유 성과 지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직업교육 거점센터의 추진 체계입니다. 부산 직업교육 거점센터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산권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부산권에 소재하고 있는 동주대학교, 동부산권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여자대학교와의 컨소시엄 구축으로 부산권 전역의 평생 직업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자 친화형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 과정 중심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1차년도에는 18개 과정을, 2차년도에는 21개의 과정을, 3차년도 현재에는 26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후학습 친화형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직업교육 과정 연계 학사제도, 후학습 학습 이력 및 학점 인정 누적 관리, 학습 지원, 지속 가능한 후학습 인프라 조성,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년도 기준 총 36개의 지역 산업체 유관기관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실직자, 재취업자, 취업 취약계층 등의 취창업 지원으로 청장년층 인구 경제활동 확대를 지원하고자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 직업교육거점센터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드론 사진 측량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드론 영상 촬영 편집 및 코딩 방과 후 강사 양성 과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제조 가공 운영 실무자 양성 과정, 친환경 자동차 정비 과정, 소셜 마케터 전문가 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스마트 팩토리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AI 융합교육 지도사 보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자본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골목식당 창업 과정, 타로 심리 상담 창업 과정, 바리스타 창업 과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창업 과정, 상품 요리 창업 과정,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재취업 재직자 직무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자동차 바디 리페어 및 내외장 전문가 양성 과정, 자동차 정비 기능사 과정,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과정,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3U 과정인 파티쉐 블랑제리 양성 과정이 있으며 이용사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 티 소믈리에 양성 과정, 티 테라피스트 양성 과정, 부동산 공경매 기술 전문가 과정, 티 마스터 양성 과정, 융합 네일 아티스트 양성 과정,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 과정,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투유 과정인 치매인지 지도사 자과정,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에서 3U 과정으로 공동 운영한 바리스타 양성 과정, 소상공인 맞춤형 브랜딩화 과정이 있습니다.
1차년도 18개 과정으로 시작하여 2차년도에는 21개 과정, 3차년도 현재에는 26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년도 2학기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사업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취창업 우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직업교육 거점센터에서는 평생학습 맞춤형 취창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단순히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전, 그리고 중간, 그리고 후에도 진로 설계를 위한 학습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필요시 지자체 연계 맞춤형 취창업 설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창업과 관련된 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차년도 그리고 2차년도 모두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3차년도 교육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라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무리 없이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마다 차이는 있지만 3차년도 기준 최소 10%에서 평균 30% 이상의 교육생이 취창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창업률 관련 성과가 높았던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먼저 체계적 수요 조사를 통한 지역 직업훈련 수요의 실질적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진을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식당 창업과정의 경우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한식 조리, 떡 제조, 외식업 창업 등의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남북 정상회담 메뉴 기획 및 국제 요리 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신 대한민국 한식 대가 교수님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경우 교육생의 요구에 따라서 국가 기술 자격 검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대비 2차년도에는 자격증 취득률이 47.3% 향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습 성취 수준이 낮은 교육생들은 따로 선별을 하여서 정규 교육 시간 외에 향상 교육을 제공을 하여서 이론과 실습을 복습할 수 있도록 약 10시간 정도의 추가 향상 교육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와의 1:1 멘토링을 통한 밀착 지도, 지자체 교류 협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등 취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골목식당 창업과정의 경우 1차년도 수료생들이 지역 요리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특히 선행경험 학습 인정제를 통해 본 과정 수료생 5명은 이 수업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호텔 외식조리과에 입학하여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최모 학생의 경우 수료 이후에도 지도 교수님의 지속적인 케어로 북구 청년푸드 창업센터 입주자로 선정돼서 임차료와 인테리어를 지원을 받아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진학 우수 사례입니다. 부산 직업교육 거점센터는 지역 학습자 수요 맞춤형 후학습 직업교육을 통한 학습 이력 및 학점 인정 누적 관리와 연계한 선행학습 인정제 운영 및 학습 경험 통합 관리를 목표로 후학습 학습 이력 및 학점 인정 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인 학습자 학습 경험 인정을 통한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규정과 학식을 개정하는 등 선행학습 경험 인정제를 운영하여 후학습 경험자가 대학에 입학 시 사전 취등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년도에 3개 대학을 시작으로 부울경권 9개 대학 협약 체결 확대를 통해 인정 권역 확대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인 미디어학과, 기계과, 호텔 외식조리과, 부동산 유통경영과에 후학습 경험자 9명이 입학을 하였으며 동주대학교 미용계열에는 1명이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선행학습 경험의 가치 인정 및 학력 증진,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우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우수 사례로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삶이 무기력할 때면 시장에 찾아가 보라 라는 말이 있는 만큼 시장이라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 등의 유통업체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 지역 상권의 중심적 장소로 역할을 수행해왔던 시장의 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시장 홍보 지원이 24.1%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쌍방향 협력교육 및 홍보체제 구축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활성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중심 상인들의 감성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장과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고 관광 홍보 연계를 통해 관광객의 관심을 증진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소셜마케터 전문가 양성과정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서 영상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스마트폰 앱 활용법,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사용법, 저작권 교육 등의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루었습니다. 부산에는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북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을 대상으로 제작 및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1기로는 구포 마케터즈, 2기로는 너리아리꾼이 참여하였습니다. 3기 러비러비는 현재 만덕시장, 덕천시장 등 소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포 마케터즈는 굿포라는 은유법을 사용한 네이밍으로 마케터들이 구포시장을 위해 굿 스토리를 발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케터즈 16명과 구포시장 상점 15곳이 참여하였으며 카드뉴스 15점과 영상 5점을 제작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한 너리아리꾼은 북구시장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전통 이미지를 포함한 브랜딩 텍스트입니다. 너리아리꾼 23명과 구포시장 상점 23곳이 참여하였으며 스토리텔링 영상 23점을 제작하였습니다. 운영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5점의 카드 뉴스를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소개해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 뉴스 제작을 통해 구포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들의 장소와 상품 등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 상품, 서비스를 스토리텔링 영상으로 제작하여 네이버 TV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공유 및 확산을 통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부산직업교육거점센터 또는 구포마케터즈, 너리아리꾼, 부산 북구 구포시장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유 및 확산을 통해 SNS 조회수 30만 회 이상, 언론 홍보 19회가 시행이 되었으며,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한 수료생들의 영상은 북구청, 부산경제진흥원, 시장상인회,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 직업교육거점센터 수료생들을 초청하여 시사회를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전통시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대학, 지자체, 지역 연계의 새로운 교육 모델 발굴을 위해 스토리텔링 컨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및 시장 브랜딩, 성과 확산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감성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컨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확대로 소상공인 매출 신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대학, 지자체, 시장,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로 확산을 기대합니다. 셋째, 전통시장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홍보 영상 촬영으로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객 관심 증진 및 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성공 요인 5가지를 따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특히 향상 교육을 들으면서 아마 다른 또 성공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떠셨어요? 영역별 우수 사례는 지역 활성화 사례를 특히 들으면서는 어쩌면 3년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협력대학 동주대학교 당장님께서 나와 계시던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동주대학교 단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이 협력대학과의 협업이 이제 2U, 3U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협력대학과의 어떤 협업을 통한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이 협력의 성공 요인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산직업교육 거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 14회 이상의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협력대학과 함께 주관대학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인지 지도사 과정, 그리고 바리스타 양성 과정, 그리고 하나가 더 파티쉐 블랑제리 양성 과정의 경우는 3개 대학의 교육 과정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과정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협의를 통해서 공통 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 과정 그 운영 중에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세 개 대학이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동주대학교 단장님 협업과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주시면. 예, 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세현 교수님 발표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혁신 3유형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설계될 것인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이 기본계획이 공기가 되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업은 한 대학이 잘해서 단독으로 가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콘소시엄 형태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고 사업의 참여 범위를 콘소시엄을 포함시키도록 제가 플로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 부산에는 우리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동주대학이 이 사업하기 이전부터
대학 일자리 센터 등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이렇게 시너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해왔었고, 거기에는 우리 사업단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 할까요? 지금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공유와 협업에 관련된 가치를 우리 부산의 단장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파트너십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에 이 3용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이제 후속적인 이 혁신 3용 사업이 된다면은 저는 더욱더 이러한 콘소시엄 형태의 협업과 공유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업이 디자인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간대학인 부산과학기술대학의 우리 이상석 단장님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개척,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 선정 단계에서도 동주대학도 주간대학이 되고 싶지만은 그래도 부산과기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역할이 강하기에 거기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협력이지만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와 파트너십에 의거한 협력 대학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의견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 사업에 관련된 제안도 드리면서 협력 대학의 입장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부산여대 우리 단장님도 오셨는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장님 네. 시간 되신다면 네, 마이크. 시간이 있습니다. 좀 예. 말씀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재현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금방 동주대학에서 말씀해줬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약간 첨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업비의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일 대학에 100% 운영하는 거하고 두 개 대학에서 100% 운영하는 거하고 세 개 대학에서 100% 운영하는 거의 부분이 약간 좀 세 개 대학의 부분은 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일 대학에서 100% 운영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단일 대학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세계 대학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재현 실장님이 했던 우리 동주대학하고 우리 대학하고 하는 그 공동 과정하고 그다음에 세계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전체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날 이 협력대학의 예산 문제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전달되겠고요. 오늘 공유와 협력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두 단장님과 또 발표자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3령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 신창둔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 발표도 참 잘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하고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 지역을 커버하는 후진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대학들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림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권, 그다음에 대구권, 그다음에 광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다르게 저희가 발표하는 강원권 지역에서는 우수 사례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게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교육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였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추진할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대학하고 강원도립대학이 대학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지역 여건과 대학의 강점 분야를 토대로 한 사업명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레이스라는 것은 강원도 지역의 성인 교육자를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대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캠퍼스라는 말을 지었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 여건과 대학의 강점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케어 복지 분야,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 분야, 그 다음에 웰빙 분야, 그 다음에 국가 아젠된 IT 분야를 통해서 저희가 라이프 4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업명이 그레이스 캠퍼스 4 라이프라는 것을 바탕으로 사업 목표인 후진학 친화형 지역 밀착 평생 직업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여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대학의 강점 분야와 지역의 여건들을 좀 살펴보는 방향으로서 크게 4가지 교육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강원도가 노인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케어 복지 쪽에 대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참사리 과정이 있습니다. 참사리 식생활 코디네이터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생활 코디네이터 과정, 그 다음에 지생활 코디네이터 과정 등을 저희 대학이 주로 하였고, 일부는 이제 도립대랑 같이 공동 운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레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은 동해안에 있는 강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의 천혜의 해양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양 레저 전문가 과정을 강원도립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전문가 과정 부분은 저희 대학하고 도립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0년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어떤 좀 부진한 내용들을 좀 살펴서 많이 보완한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자체와 연계된 것들, 그다음에 후속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후속 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평생교육원의 좀 역할을 좀 확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RPL 제도 같은 경우 저희가 평생교육원의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과정들에 대한 RPL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 그 다음에 학점은행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한 부분들을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좀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것이 내년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후속 사업하고 연계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 발굴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대학의 현 상황과 그 다음에 강원도 전략산업을 좀 분석한 부분과요. 그 다음에 지역에 엮게 맞는 어떤 인력 양성 과정, 그 다음에 강원도의 어떤 평생 지역교육 수요 분석 등을 통해서 두 대학이 갖고 있는 학과와 장점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강원도 주력 사업과 연계된 라이프 부분이 되어서 라이프 케어, 라이프 레저, 그다음에 라이프 웰빙, 그다음에 IT 마이스트 과정으로서 이렇게 4 라이프 분이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구성해 보시면 2020년도에는 34개 과정이 운영이 됐고요. 2021년도에는 42개 과정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운영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좀 변경을 하고요. 수요가 많은 부분은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연도가 거듭될수록 좀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 모습으로 아마 대학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과정에 대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운영 과정 전체 한 90% 정도는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하였고요. 일부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온라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실습 과정을 좀 포함하고 있고 노인 케어 이쪽 부분 같은 경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참여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대면 수업을 하였는데 향후에는 코로나 상황 이런 걸 봐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을 적극해 가지고 온라인 것에 교육 수요에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요 내용은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적지만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적을 겁니다. 그래도 교육과정 이수율이 작년 대비 좀 향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취약계층 부분을 자율성과 지표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지표에 있는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노인 5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단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가산점을 준 부분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더 높이 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교수법이라서 TBL이라든지 PBL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좀 현실성 있는 교육 과정을 좀 운영하고자 노력을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교육 만족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가을에 운영하다 보니까 좀 운영 과정이 좀 미비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이제 좀 보완하고자 좀 노력을 하였고, 그래서 교육 과정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작년 대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률 같은 경우도 아직 교육 과정이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수율은 좀 높지만 자격자 취득 인원은 좀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이제 홍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도시에 타 대학이 홍보가 저희 강원도보다 훨씬 더 우수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홍보들이 실제로 그 구전으로 통하는 홍보보다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내년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요거는 한 가지 좀 사례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춘천에 버스 정류장이 22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키오스크 형태로 정보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요건 춘천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광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안내 표시판에 이렇게 홍보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 물론 유료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총동해서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접근성이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신경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좀 기준을 마련했을 때요. 교육과정에 선발을 할 때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보면은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원도에 걸맞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 좀 운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전략 향상 방향으로 성과 확산 방향으로서는 강원도립대가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였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료식 때 과정별 제일 처음에 개강시, 중간 과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저희가 수료식 때 틀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수료생들이 자기가 과정별로 이렇게 참여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 수료생들이 만족도 부분이 좀 향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가 할 때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수료식 때 동영상을 통해서 과정의 내용을 담아서 이 부분들 동영상들을 교육생들한테 배포한 부분이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원도립대의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 8명이 모집을 해서 100% 자격증 취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역백이라든지 감시 부분, 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인명 구조라든지 산불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쪽 자격증 수료자들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건 인원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델로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과정에 한 1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요. 춘천시가 2020년도 엄마가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것을 캐치플레이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보육 그 교직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과 MOU를 맺어가지고요. 그쪽 부분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전부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어 이렇게 프로세스 상으로서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보육교사에 대한 요즘 또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학교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한 어떤 대체 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소상공인하고 그 자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을 대부분 다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블로그의 어떤 그 게시 방법,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잘 선정해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주로 많이 교육 과정에서 주로 강조를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온라인 그 홍보 쪽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좀 우수 사례로 도출한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강원도의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감자가 이제 올해 대표적으로 많이 팔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출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상승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계속 향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후진학 친화형 입학제도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같은 경우는 요강에 후진학 선도형 수료생에 대해서 본인의 취득점제에 10%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성인학습자에 유도하는 부분이 좀 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거 외에 후진학 친화의 학사제도 같은 부분들을 많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RPL 강원도립대랑 RPL 제도를 도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립대 같은 경우 2명의 입학생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그 평생교육원 쪽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평생학습 계좌제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RPL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사업적으로서만 우리가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을 연계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평생교육원을 통한 어떤 자립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L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개정 건수라든지 적용 건수 그래서 약 대학에서 35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과의 적용 건수는 25개고요. 그래서 교과목이 25개의 교과목을 대해서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건 뭐 교육 환경 개선 시설 구축입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보건대 같은 경우는 뭐 훌륭하게 그 평생 교육원에 이러닝 컨텐츠로 이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대학도 그런 것을 발맞춰서 작년에 이제 이러닝 컨텐츠를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를 계속 발굴하고 이것을 보급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원 지역 거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 이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자기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지자체랑 관련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금
춘천시, 그다음에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하고 평생학습 예비대학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 대해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그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후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꾸로 양구군하고 인제군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지금 지역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 사업의 선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영서 지역 외에 영동 지역에도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업 추진에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자체와 가정에서 교육과정 운영 개발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양구군, 그다음에 인제군, 그다음에 홍천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약한 부분이 좀 있겠고요. 내년에는 좀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창업 연계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취업 연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연계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취업 약정원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관에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들을 저희 대학이랑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도시의 권역의 대학들에 비해서 성과는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원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저희가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대학의 강점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내년에 사업이 선정된다면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잘 운영될 것 같아서요. 강원도 지역에 어떤 후진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소외된 계층이 없는 그런 것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삼류형의 중요한 꼭지가 산학관 거버넌스인데요. 이걸 활용을 해서 뭐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까지도 이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신단장님께서 점심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끝날수록 좋다 하긴 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나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십니까? 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학관 거버넌스를 이제 홍보에까지도 활용하시고 또 실적을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또 성공 요인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지금 교육 거점센터에서 컨소시엄이 성공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거버넌스는 또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공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유아 케어 쪽에 프로그램 선순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년층 이렇게 고용노동 지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기에 선정된 기관하고 영유아 케어 쪽 하는 기관하고 저희 대학이 연계를 맺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교생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교육은 이제 그 영유아 케어를 교육을 전담하는 어떤 교육기관이랑 저희가 교육을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쪽 희망리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자기가 이제 한 15명 정도의 취업 쿼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15명에 대해서 한 저희가 25명을 교육을 시켜서 15명 정도를 어떻게 취업하고 연계되는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로서 저희가 산학관 거버넌스로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신단장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단장 고맙습니다. 예, 삼류형에 대해서 또 추가 사업들, 포스트 사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들은 이제 생각 속으로 많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류형 사업에 성과 발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는 컨벤션 A홀입니다.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건너방이 컨벤션 A홀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수 성과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